안녕하세요. 저는 광천 더 퍼스트 오피스텔 분양 본부장입니다. 오늘 동생 정순영 TV를 만나서 한가한 오후라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해서 한번 묻기래 제가 노숙할 때 읽은 책을 기억 삼아서 한두 마디 하려고 그럽니다. 제 이름은 한놈 두식이 석섬 너구리의 두 번째 아들 김두식입니다. 조상은 양반입니다. 광산 김가 38대 손입니다. 오늘날 정치가 너무 여러 사람들이 함량 미달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정말로 옛날 왕처럼 태종이나 영조나 이런 훌륭한 세종대왕이나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고, 요새는 왕다운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함량 미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길래 제 생각에는 아마 중국 역사에 흐르는 책들을 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조영으로 고구려로 백제로 신라의 훌륭한 왕들과 무장도 있었는데, 오늘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이상해서 제가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네 가지 책을 비유해서 말을 하려합니다. 정치는 전체 삼국지를 읽어야 됩니다. 복숭아밭에서 유비, 간우, 장비가 뭉쳐서 우리가 홍건적을 물리치고 간신배를 물리쳐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 그러면서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를 해서 이제 시작한 삼국지가 있습니다. 이 삼국지에 적벽대전도 나오고 많은 전투가 나오는데 아주 의리가 있는 간우 장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합니다. 어느 날 제갈량이 이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서 조조가 도망갈 때 이제 간우는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우가 공면 선생님, 저도 할 일을 주시지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만 제갈량이 묻기를, 진짜 소임을 다 할 수 있다. 만약 소임을 못하면 어떻게 군법에 따르겠습니다. 좋다. 그러면 너는 어느 계곡에 가서 지키고 있다가 조조가 도망가면 조조를 사로잡아 오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조가 도망갈 국내를 찾다가 유행이도 제갈량이 알았는지 간우가 지키는 계곡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간우에게 조조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우에게, 내가 옛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는데 나 좀 살려주면 안 되겠어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간우가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 살려보냅니다. 그때 제갈량이 간우를 불러오니라 해갖고 간우에게 묻기를, 조조의 머리와 조조의 군사들을 다 죽였느냐? 이때 간우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조조도 못 죽이고 군사도 못 죽였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냥 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모가지를 길게 뜨리고 이제 저를 처형하십시오 했습니다. 이때 제갈량이 군법이 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타드지 말고 간우 장군의 그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군법에 처리하고서, 이래서 처형할 즉시에 바로 유비가 달려들어서, 공면 선생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소. 우리는 복숭아방에 도움거리 할 때 한날 한시에 죽기로 했는데 간우가 죽으면 나도 죽어야 되지 않소. 그러니까 공면 선생이 살려준 적이 있듯이 사람은 초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최근에 어느 정치인이 한 사람의 그 잘못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표를 깎아먹은 분이 계셨습니다. 나는 왕이 되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움직이겠다, 미국한테 어떻게 대항하겠다, 중국에게 어떻게 대항하겠다, 일본에게 어떻게 대항하겠다, 우리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행복하게 하겠다, 수출은 어떻게 해서 세계 1등이 되겠다는 말만 했더라면은 좋은 결과가 났을 것인데, 정책은 말하지 않고 상대만 비방하다가 이제 낙마된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는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와 같이 상대를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읽을 책은 초안지입니다. 초안지. 여러분 장기판 잘 알죠? 장이야 멍이야는 거기에 어떤 나라가 나오죠? 빨간색은 한나라고 파란색은 초나라입니다. 그것은 유방과 항우가 천자가 되는 경주입니다. 경주, 달리기요. 그래서 항우는 힘이 세니까 10여 고을을 지나면서 제후를 다 죽입니다. 무력으로. 그래서 점령을 하고, 한쪽에서 유방은 점령할 때 한신하고 장량이 대장군이었는데 마지막 공격을 할 때 죽은 공격할까요 할 때 반드시 편지를 줍니다. 편지 내용이 여러분 뭐죠? 잘 알죠? 우리 친구 합시다. 이 9자 글자를 써서 전부 백기 들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유방은 한 사람도 이제 안 죽이고 이제 제후를 다 포섭해서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 항우가 성에 갇힙니다. 이때 한신하고 장량이 마지막 공격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이때 또 유방이 말합니다. 오늘은 금은밤이니 몰라 전투를 하냐? 전투를 하면 우리 군사도 몇 명 죽는데 너희들은 왜 사람 죽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냐? 그러지 말고 금은밤인 게 피리를 불어라. 한신이 무슨 피리요? 그랬더니 나의 살던 고향은 남쪽 나라라는 피리. 우리 어머님은 시골에 계신다는 내용으로 피리를 불면 배고프고 춥고 내일이면 죽을 백성들이니까 전부 밤에 도망가지 않겠냐. 그러면 항우만 모셔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피리를 붑니다. 그래서 다음날 항우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치인들한테 할 말은 이제 유방이 한비자가 됐는데 친구 한신하고 장량이 너무 서둡니다. 내가 잘했다. 장량은 내가 더 잘했다. 그래서 나라가 시끌벅적하기래 유방은 사랑하는 친구를 죽입니다. 한신 생일날 자기 부관한테 이거 잘 드는 칼이다. 한신을 죽여라. 누구요? 글자를 써줍니다. 한자 신자 한신이다. 그래서 한신의 목을 땁니다. 이걸 알고 장량은 걸음아 날 살라라고 도망을 가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한신하고 장량이 재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야 유방아, 너 때문에 몇 년을 처자식 버리고 너한테 월급도 못 받고 네 신용만 들다가 너 주정뱅이 따라다니다가 내 신세를 조졌다. 그러니 나는 산속에 가서 좀 쉴란다. 그래서 장량호 한신이 산속에 3년을 숨으면 유방이 울면서 친구들아 어디 갔냐 찾아서 재상으로 올릴 것인데, 먼저 자기 그릇을 먼저 찾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함량 미달자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 자기가 왕감이다, 자기가 대통령감이다라고 경주를 하는 꼴을 보면 이 사람들은 초한지를 안 읽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읽을 책은 수호지를 읽어야 됩니다. 수호지는 누가 나오죠? 송광이라는 총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선비입니다. 천자 밑에서 대신으로 있다가 모함을 받아서 양산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나라가 어지러워져서 홍건적이 들어오고 산적들이 도망해서 양산방에 좋은 선비가 있다 해서 찾아옵니다. 그 산적이 몇 명이라고? 108두령이 나옵니다. 불교에서도 108번뇌를 한다 그러죠. 108두령이 다 모이는데 거기에 호랑이를 잡은 이규라든가 인간이 들 수 있는 돌을 들어 던져버린 노지심 같은 위대한 장군들이 나옵니다. 108명이 나오는데 어느 날 천자가 불러서 가게 되는데 송광이 그럽니다. 천자 군사가 뭐라 해도 전투하지 말고 너희들이 전부 산적들 같으니 너희들한테 욕올 수도 있으니 아무 대꾸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니라 했는데 이제 궁에 갔더니 궁궐 곤졸 하나가 너무 심하게 마르니까 이쪽 송광의 부하가 그 천자 군사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송광이 천자를 배하라고 오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했더니 여러 장군들이 군법에 해부해야 됩니다. 저놈은 송광 두령의 말을 안 들었으니 죽어야 됩니다. 그러냐? 그때 송광이 생각을 합니다. 한 1~2분 생각하다가 그 두령들한테 말합니다. 좋다. 군법에 해부하자. 그러나 한때 저 사람도 장군이었으니까 오늘 죽이지 말고 내일 이 시간에 죽이되 원이 없도록 술하고 고기를 마음껏 주어서 내일 이 시간까지 먹게 해라. 그래야 죽어서도 너희들을 원망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명을 내립니다. 이때 108두령이 전부 다 송광의 말을 듣고 탐복을 합니다. 우리 대장은 사람을 죽일 때도 은혜를 베푼다. 우리가 죽기로 각오하자. 이래서 수호지라는 이 책이 나오게 됐고 이 108두령이 전부 죽음을 몰사하고 중국의 홍건적을 물리친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인들은 덕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밑에 군사들이 배는 고픈지 용돈은 필요한지 살펴서 나눠 먹기를 잘해야 되는데 최근에 정치인들은 자기만 알고 남을 생각 안 타가 무너지는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죠. 내가 누구누구냐 묻거들랑 다 대답할 수가 있는데 따로 저한테 오시고 다음에는 또 읽어야 할 책이 여러분 잘 알죠? 서유기 아십니까? 서유기. 삼장 법사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데리고 이제 저 부처님 법문에 이르는 길입니다. 손오공이는 너무 똑똑해서 탈이고 사오정과 저팔계는 너무 미련해서 탈입니다. 그런 세 명을 데리고 이 손오공의 장계를 이제 머리태를 조이는 기술로 잘 인도해서 세 명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부하가 손오공 같은 놈, 저팔계 같은 놈, 뭐 사오정 같은 놈 있더라도 조화를 잘 시켜서 아름답게 리더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정치인들은 그러죠. 감탄고토라고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치인들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대통령이 되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봐서 여론 투표를 하는 것이 좋지. 남을 험담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보다 내가 낫다고 하고 뭐 내가 왕될 제목이다 하고 행동으로 글씨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송강두령 같은 삼장법사 같은 유비현덕 같은 한비자 한고조 유방가 같은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첫 번째는 정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인들이 석가, 공자, 예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남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은혜를 저버리지 마라 그랬죠?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육신도 뭐죠? 은혜 때문에 다 죽죠. 여기서 사육신의 유명한 사람 성산문 장군의 시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시조는 너무 세서 국어책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를 겁니다. 저는 시조 연구가라 압니다. 자, 성산문이 이제 세조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 할 말이 없냐 하니까 성산문이 뭐라 그래요? 너같이 미루는 놈이 말한들 다음 날이 뭐 잊어버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필묵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세조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지필묵을 주라 한다. 그때 뭐라고 쓰죠? 유명한 시조입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망건곤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이 몸이 네가 나를 죽이면 내가 무엇이 되냐 하면 네가 쳐다보는 복내산 제일 높은 봉에 낙낙장송 되었다가 허리를 굳게 펴고 낙낙장송 서 있는 송장이 되었다가 백설이 만년, 자 만년 동안 눈서리가 내도 서서 니놈의 그 폭정을 보겠다. 이런 시조입니다. 이 시조를 읽자 세조가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면서 병이 오죠. 세조가 무슨 병이 와요? 문둥병과 같이 평생을 몸을 긁는 가려운 병이 됩니다. 이때부터 세조는 10년간 정치를 할 때도 이러죠. 가려워서 사방한데 가려워서 이렇게 하다가 세조가 10년을 긁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어떻게 죽죠? 세조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대사가 내일 산에 오면 너에게 좋은 선물을 주겠다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왕이 이것 예사 꿈이 아니라고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산을 올랐는데 택기새미 한 마리도 없이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조는 실망한 듯 돌아가려고 할 때 9살 동자가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더러운 놈아, 너 더러운 놈이 사람 많이 죽여갖고 네 몸에서 피냄새가 온 산을 진동하니 개울에 가서 몸을 씻어라고 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화살을 쏘고 그 동자한테 나무랍니다. 그 동자는 또 그럽니다. 세조야, 내 말이 안 들리냐 그럽니다. 동자가. 그때 어젯밤 꿈을 생각해서 개울에 가서 세조가 몸을 씻습니다. 씻고 나오자 동자가 아이놈아, 사타군이랑 겨드랑이랑 더 씻어라.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가서 몇 번 씻었죠요? 7번을 씻고 나오니까 동자는 간 곳이 없고 세조의 병은 낫게 됩니다. 그래서 세조가 병 나은 후에 1년 후에 죽게 됩니다. 이 세조는 조선조 7대조 왕인데 이분이 연산군보다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도 연산군의 묘는 지금 저 방학동에 이름 없는데 누가 풀도 안 깎아주는 그런 비참한 묘가 있습니다. 도봉구 방학동에 있어요. 내가 거기 살았거든요. 그런데 세조는 이제 익산에 아주 왕릉으로 크게 저 세조의 후손들이 이제 익산은 저기구나. 잘못했습니다. 이거 지워버려. 익산에 있는 왕릉은 견원입니다. 견원이고 세조왕은 세조릉에 있는데 잘 모르겠고요. 세조는 어떻게 해서 왕의 반열이 갔냐 그러면 이 세조는 첫째 명분의 권람, 경륜의 한 명에 두 사람 가지고 정치를 했습니다. 한 명에가 모략을 해서 저 안평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세조는 뭐라 그러죠? 권남을 불러서 권남, 명분이 있는가? 이때 언제나 명분 없는 행동은 절대 세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조는 연산군보다 사람을 많이 죽였어도 왕의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새 정치인들도 경륜과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정치 초년생이라 경륜이 없고 또 오래된 정치인은 명분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대통령이 될라는 사람은 대통령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동네 이장 같은 행동을 하니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조처럼 제발 명분과 경륜 있는 대통령이 나와서 세월호처럼 선장이 잘못되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파산이 되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잘못 들었으면 세계 열강에 우리가 노란하게 됩니다. 제발 대통령이 함량이 된 대통령, 경륜과 명분을 찾는 대통령이 돼서 세조처럼 많은 사람을 죽였어도 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왜 야단을 맞지요? 왜 전두환 말만 하면 혼나죠? 전두환 씨가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명분. 나 때문에 5.18이 났습니다. 내가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5.18 가족들과 전 백성이 왕다운 왕이다 할 것인데 그 말을 할지 모릅니다. 정말로 애석한 이 얘기고 우리나라는 세 가지 이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첫째, 5.18 얘기.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안부 이야기. 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종교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 백성이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종교 10개 종교에서 세운 자기 신도는 8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백성보다 더 많습니다. 종교인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모든 종교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나만 믿어라. 어느 종교나 다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누어 먹고 살아라. 세 번째,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8천만 명이나 되는 종교인이 이 세 가지를 안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얘기는 정치인들이 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손바닥에 왕이라고 해서 그것도 종교를 건드려서 그런 것이고 5.18을 누가 윤석열 씨
5.18을 건드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일본은 왜 혼나죠? 위안부를 건드니까 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함량이 된 정치인은 이 세 가지, 종교 이야기, 위안부 이야기, 5.18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왜 하는지 나같이 의원도 안 하고 책이나 본 사람도 아는 이 얘기를 왜 정치인은 모르는지 한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책을 하나 더 읽으려면 열국지를 읽어야죠. 춘추 전국시대에 나온 열국지입니다. 자, 상대를 죽이려면 자기 애첩을 한테 큰절을 합니다. 애첩아, 미안하다. 저 상대를 죽이려니 방법이 없다. 자네가 대신 가서 술을 좀 따라주면 안 되겠냐 해서 그 열국지에는 권모술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부도 나서 종각 옆에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집필가인데 돈은 없고 책을 읽어야 되니 총선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교보문고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노숙 올 때도 머리를 써야 됩니다. 저는 롯데 호텔에서 잤습니다. 어떻게? 경비가 장흥 사람입니다. 무조건 가서 형님 나도 전라도인데 잠잘 곳이 없으니 의자 뒤쪽에서 자다가 가면 안 되겠습니다. 총선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새벽 2시까지 의자 뒤에서 자다가 문 닫으면 남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새벽 6시에 와서 이제 호텔 의자에서 잡니다. 노숙 하는 사람도 급이 있습니다. 저는 롯데 호텔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있으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책들을 보세요. 또 중국 야사의 야적이란 책을 내가 한번 소개할까요? 거기에 보면 수레에 밀사를 싣고 5명이 갑니다. 5명이 가는데 적군 말이 급히 와서 이 밀사를 찾고 있는데, 밀사를 여기 없냐 그랬더만 바로 밀사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적군은 갔는데, 가자마자 마차를 끄는 장군이 그럽니다. 얼른 밀사를 담벼락에 숨겨라. 즉 아까는 마차 밑에 숨겨서 살아났다면은 저놈들이 또 온다. 얼른 숲풀에 내려서 숨으라고 그래라. 아니다 다를까 숲풀에 숨기가 아까 그 적군의 5명이 또 와서 죄송합니다. 마차 밑에를 못 봤습니다. 이래서 그거 틀어줘 보시네요. 마차를 다시 검사하는데 밀사는 이미 도망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때 장수 하나가 묻습니다. 대장군님, 왜 어떻게 저놈이 또 올 줄을 알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안 보면 모르죠? 이 대장군은 책을 봤습니다. 어떤 책을? 눈동자에 흰자가 너무 많더라. 눈동자에 흰자가 많은 놈은 의심병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올 줄 알았느니라 해서 이 밀사도 살고 이 5명의 병사들도 살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책을 안 읽으면 눈동자에 흰자가 의심이 많은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책을 읽되, 미루는 놈은 책을 사서 보고 약간 영리한 놈은 인터넷으로 보는데, 천재들은 책방에 가서 봅니다. 왜냐? 책방에 가서 보면 공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천재라고 의시되는 놈은 3등을 합니다. 그러나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2등을 하죠. 1등은 누가 하죠? 일할 때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또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과거는 잊어버리고 언제나 노력을 하되 웃으면서 어른을 존경하면서
이웃을 벗하면서 동무하고 싸우지 말고 후배를 잘 선도하고 아이들을 훈계하면서 좋은 행동으로 한다 하면은 여러분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고, 책을 10페이지 읽으려면 못 읽어도 5페이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 읽으려면 다 읽어도 한 페이지를 읽습니다. 그래서 영어 한마디 할까요? Boys be ambitious. 청년이여 대망을 품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었어요. 세계 최고의 석학 누구요? 아인슈타인 박사, 상대성 이론을 말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랬죠? 나는 하느님이 주신 지혜 중에 7%도 못 썼다. 오라, 나는 둔재로다. 나는 정말 미련한 놈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7%도 못 쓰고 죽는다. 그런 유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죽을 때 좀 아인슈타인처럼 후회하지 말고 책을 좀 읽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만 소개하고 목이 마르니까 그만을 합니다. 나는 5시간을 해도 이 얘기가 안 끝나는 사람인데 지금 목이 마르고만요. 목이 말라. 잠깐만. 만 말씀드리면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당신은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남에게 좋은 일 했습니까? 묻는 시가 있듯이 앞으로 열심히 살면서 기쁜 일을 하면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긴 시간 여러분과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사상이 틀린 분들은 이해하시고 그 중에 한두 마디는 알아들 말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